블랙헤드를 막 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블랙헤드가 더 생기죠. 자, 의사들이 보통 병원에 와서 뭐 같은 레이저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자, 그거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애초에 블랙헤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클렌징 할 때는 정말 가볍게 문질문질 하다가 엄청 깔끔해지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블랙헤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자, 아무리 없애도 끝이 없는 블랙헤드는 치료가 쉽지 않아 많은 분들에게 골칫거리인데요. 이 블랙헤드에 대한 여러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이 방법만 따르면 해결할 수 있다, 이 시술만 하면 완치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홍보성이거나 이 과장된 내용, 거짓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짓말들은 쏙 빼고 블랙헤드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만 하는 날짜 정보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블랙헤드를 정복하려면 먼저 블랙헤드가 뭔지 알아야겠죠. 피부에 있는 모공 안에는 피지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피지선에서는 피지를 만들어내고 이 만들어진 피지는 모공을 통해서 피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각질이나 화장품 때문에 모공이 막히거나 피지가 너무 많이 생겨서 모두 배출되지 못하면 이 모공 안에 피지가 쌓이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쌓이면서 뭉친 피지 덩어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피부 겉에서 보면 하얀 좁쌀처럼 보여서 화이트 헤드 또는 좁쌀 여드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중 일부는 공기와 만나 산화되면서 검게 변하는데 이것을 바로 블랙헤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블랙헤드는 보통 피지선이 많고 활성화된 얼굴의 T존 부위, 즉 이마, 코, 나비존, 턱에 잘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공 안에 검은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다 블랙헤드는 아닌데요. 가끔 아주 이 가느다란 털이 모공 안에 박혀 있어 블랙헤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전문용어로 트리코스테시스 스피뉴로사라고 부르는데 블랙헤드처럼 보여서 제거해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죠. 따라서 블랙헤드인지 아닌지 사전에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트리코스테시스 스피뉴로사라면 블랙헤드 치료가 아니라 제모 레이저로 털을 제거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물론 블랙헤드와 트리코스테시스 스피뉴로사가 섞여 있는 경우라면 이 두 가지 치료가 모두 필요하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랙헤드는 모공이 막히거나 피지 생성이 과하면 생기게 되는데요. 두 가지 중 하나만 있어도 블랙헤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모공이 막힌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꼼꼼한 클렌징입니다. 자,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과 노폐물, 자, 그리고 그 안에 박혀있는 블랙헤드를 주기적으로 제거해야 하는데요. 저는 보통 주 1, 2회 정도 클렌징 오일이나 살리실산이 들어있는 클렌저를 사용하는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피지 자체가 오일이기 때문에 같은 오일 성분인 클렌징 오일에 의해 잘 녹아나올 수 있고요. 바하라고도 부르는 살리실산 성분은 각질과 피지를 녹이는 효과가 좋아 블랙헤드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때 세안 후 남은 잔여물이 다시 모공을 막을 수가 있어 2차 세안을 통해 잔여물을 깔끔하게 없애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피부가 절대로 자극받지 않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클렌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과해서 이 피부를 자극하기라도 하면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더 많은 피지가 생기고 블랙헤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클렌징은 이 피부가 자극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클렌징 방식, 강도, 빈도, 제품을 선택할 때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갑거나 화끈거리지 않을 정도로 조율해야 하고요. 이 각자의 피부의 민감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정도를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렌징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것도 좋고요. 자, 그리고 평소에 메이크업을 가볍게 하고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제품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코팩 사용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데요. 이 코팩은 접착 성분을 이용하여 블랙헤드를 물리적으로 뽑아내는 거라 상당히 자극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용 후에는 깔끔하게 블랙헤드가 사라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블랙헤드 생성을 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집에서 꾸준히 클렌징을 해도 블랙헤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피부과의 스킨케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볍게는 아쿠아필도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드라 페이셜을 추천하는데요. 한 번 받으면 피부의 블랙헤드와 노폐물이 깨끗이 제거되면서 개운하게 느껴지고 또 여러 영양 성분이 피부에 공급되면서 반짝이는 피부 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중요한 촬영 전에 가장 많이 받는 관리 중 하나가 바로 하이드라 페이셜이고요. 자, 하지만 이런 관리도 피부 민감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정확하게 상태를 진단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심히 클렌징을 해도 계속해서 블랙헤드가 생기는데 자, 이걸 평생 동안 계속해야 하나요? 블랙헤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클렌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죠. 끊임없이 생성되는 피지를 줄여서
블랙헤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지 생성을 집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트레티노인 성분을 사용해보는 겁니다. 이 스티바 A 크림이나 20 크림의 주 성분인 트레티노인은 각질을 제거하여 모공을 열어주고 피지 분비를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만 이들은 전문 의약품인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하고요. 최근에는 스티바 A 크림이 단종되면서 디페린 크림이나 아크리프 크림 등이 대체제로 처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에서 열심히 관리를 해도 피지 생성량이 너무 많다면 전문적인 피부과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피지 생성량을 줄여주는 치료는 매우 다양한데요. 약물로는 로아큐탄, 이소티논으로 알려진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이 있습니다. 자, 이 성분은 아주 강력한 피지 억제제이지만 부작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복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복용을 원한다면 안전을 위해 몇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하고요. PDT, 광역동 치료는 이 피지선에 약물을 침투시키고 해당 약물이 흡수하는 레이저빛을 조사하여 피지선을 선택적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레이저로는 네오빔 카프리, 아트레이저 같은 1450나노미터 파장을 사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인데요. 1450나노미터 파장은 피지선에 가장 잘 흡수되기 때문에 피지선을 줄이고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여드름 치료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가장 유명한 치료 중 하나는 절연 고주파, 즉 니들 고주파라는 치료법입니다. 아그네스, 포텐자, 시크릿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최근에는 블랙헤드의 표준 치료법으로 여겨질 만큼 아주 인기가 많죠. 자, 절연칩을 피지선에 직접 삽입하고 고주파를 가해 피지선을 물리적으로 파괴시키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치료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피부과 치료라고 해도 블랙헤드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야 할 수 있고요. 자, 어떤 시술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피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일부 병원의 블랙헤드 관련 영상을 보면 아그네스나 포텐자 같은 니들 고주파를 받았을 때 마치 다신 재발을 안 할 것처럼 니들 고주파가 블랙헤드의 완치법인 양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정말로 재발 없이 완벽하게 블랙헤드를 완치시키는 병원이 있다면 제가 돈을 주고서라도 배우러 갈 테니 저에게 댓글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블랙헤드의 니들 고주파 자주 사용하지만 이들의 효과는 완치가 아니라 호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니들 고주파가 블랙헤드를 완치시킨다고 하는 이유는 피지선을 직접적으로 파괴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만약 피지선이 완벽하게 파괴된다면 피지가 만들어지지 않으니 블랙헤드도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피부에 있는 모든 피지선이 니들 고주파로 파괴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는 없겠죠. 자, 한 연구에 따르면 코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400에서 900개의 피지선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아무리 세밀하게 니들 고주파로 피지선을 파괴해도 이렇게 많은 피지선을 모두 없앨 수는 없겠죠. 자, 게다가 피지선을 너무 많이 파괴하면 주변 조직이 손상되면서 이 남아있는 피지선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거나 증식할 수도 있습니다. 니들 고주파를 받다가 블랙헤드나 모공이 더 심해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는 이 니들 고주파 치료로 블랙헤드를 완벽하게 없애거나 평생 동안 재발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눈에 덜 띄도록 블랙헤드를 호전시키고 다시 신경이 쓰이면 재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치료 효과와 재발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블랙헤드 치료에 무조건 니들 고주파 치료만을 권장하지는 않고요. 앞서 언급한 치료들을 종합하여 전반적인 피부 상태에 맞춰 다양한 치료 플랜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블랙헤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블랙헤드는 절대 한 가지 관리나 시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평소의 생활 속 관리부터 전문적인 피부과 치료까지 내 피부 상태에 알맞는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피부왕 정인의 원장 문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